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와 시장을 좀 더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주식 차트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현물이에요. 그런데 뉴스나 HTS에서는 자꾸 선물 많기 일이다, 선물 매도 물량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뭔가 전문가들만 아는 어려운 얘기 같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이 현물과 선물 개념만 딱 이해하면 시장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기관이 왜 갑자기 매수를 몰아치는지, 내가 언제 조심하고 언제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정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현물과 선물의 개념, 차이, 그리고 실제 투자에서의 활용법까지 아주 쉽게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1. 주식 현물이란? 먼저 현물,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주식 거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 10주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매수 버튼 누르면 바로 내 계좌에 삼성전자 10주가 딱 찍히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팔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현물 거래예요. 지금 바로 거래되고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자산, 그게 바로 현물입니다. 정리해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지금 바로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어요. 또한 배당금 수령과 의결권 행사 등 주식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한테 적합한 방식인데요. 주식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이에요. 이 주식 선물이란? 자, 그럼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선물 같이 알아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기프트가 아니고요. 퓨처즈,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7만원이라면 3개월 후에 8만원에 사겠다고 계약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물 계약이에요. 이렇게 미리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주고받진 않아요. 가격 차이만 정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얼마에 거래하자는 계약만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주식을 갖진 않지만 오르면 차익을 얻고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구조죠. 선물은 주식 시장의 방향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매수 포지션을, 내릴 것 같으면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죠.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삼성전자 선물을 7만원에 매수 계약했다고 해볼게요. 3개월 후에 주가가 9만원이 되면 여러분은 2만원 차익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5만원이라면 2만원 손실을 보죠. 이게 선물의 기본 원리예요. 특징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가격 변동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정해진 만기일이 있습니다. 주로 3월, 6월, 9월, 12월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선물 계약이 청산되고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의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선물은 보통 계약 금액의 10%에서 20%만 증거금으로 내고 거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계약을 하려면 1,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크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3. 현물과 선물 어떻게 다를까?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현물과 선물 한 번에 쏙 정리해 드릴게요. 현물 거래는 실제 주식을 즉시 소유하게 되며 배당금과 의결권이 있고 만기일이 없습니다. 반면 선물 거래는 계약서만 거래하며 배당금과 의결권이 없고 만기일이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현물은 오늘의 진짜 거래, 선물은 내일을 예측하는 게임입니다. 4. 선물은 누가 왜 쓸까? 아니, 이렇게 복잡한 선물을 누가 쓰지? 하실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도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기관 투자자, 연기금, 헤지펀드 같은 전문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왜 쓸까요? 첫 번째, 리스크 관리용 해지.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많아서 시장이 떨어질까 걱정될 때 선물을 매도해서 손실을 방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차익 거래.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동시에 사고 팔며 수익을 냅니다. 세 번째, 투기 또는 방향성 투자. 코스피 200이 오를 것 같다? 선물 매수. 떨어질 것 같다? 선물 매도.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레버리지, 즉 적은 돈으로 큰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이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5. 개인 투자자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시장 심리 읽기. 선물 매수세가 강하다?
기관이 상승을 보고 있구나. 선물 매도세가 강하다. 하락을 대비하는구나.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2. ETF로 간접 투자. 선물 직접 거래가 부담된다면 선물 기반 ETF 활용하세요. 예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ETF 등이 있습니다. 3. 프로그램 매매 이해.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이용해서 기관들이 자동으로 대량 거래를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시장의 갑작스런 상승과 하락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대량 거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6. 선물 거래 시 주의할 점.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선물 거래의 위험성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요 리스크. 만기일 리스크. 정해진 날짜까지 예측이 틀리면 손실. 레버리지 리스크. 작은 투자금으로 큰 거래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손실도 몇 배가 될 수 있다는 뜻. 강제 청산. 증거금 부족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돼요.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하루 사이에 크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서 초보자에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수 매도 비율은 시장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포지션 변화는 국내 증시의 선행 지표로 작용합니다. 현물과 선물 가격의 차이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상승 가능성이 높고 축소되면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 매도 포지션 비율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극단적인 매도 우위는 역발상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선물 매매 동향은 대형주 흐름과 연관성이 높아 기관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늘리면 대형주 중심의 상승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반영하므로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늘리면 국내 증시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선물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주식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는 상승 기대를, 대량 매도는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청산 계약수를 나타내는 오픈 인터레스트 지표는 시장 심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매수 포지션 급증은 강한 상승 기대를, 매도 포지션 급증은 하락 기대를 의미합니다. 만기 시 다음 달로 포지션을 이월하는 높은 롤오버 비율은 투자자들이 현재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다는 신호로 추세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선물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시장에서 방향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현물과 선물의 개념, 차이, 활용법, 그리고 주의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현물은 지금 실제로 거래하고 보유하는 주식을 말하고, 선물은 미래의 가격을 예상해서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선물은 해지, 차익거래, 투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위험도가 크다는 거 명심하세요. 선물 매매 흐름은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변화는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단, 오해하지 않도록 항상 전체 수급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셨다면 앞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선물 만기, 선물 매도세 같은 말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